내 건 안 올라왔어. 네 대표님 것만 올라왔네. 차 앞에 있다고. 그래, 지금 차에 그게 사장님은 여기 여기서 이혼하는 데 있다고. 아유, 수고하신다. 수명은 안 된다. 건들다는 내 수명은 안 된다. 어제 서 아, 2번. 이번에 꼭 해야지. 2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소리 울려 퍼지는 이곳은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연설회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 뜨거운 가슴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가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귀중한 한 표 꼭 투표하시어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김문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오시기 전에 서울시당의 불꽃 승리 율동팀의 율동에 맞춰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불꽃 승리 유세단을 소개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불꽃 승리 율동팀입니다. 이번 김문수 강한 대한민국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여러분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시장 불꽃승리 유세단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포문 구민 여러분, 노원 구민 여러분, 강북 구민 여러분, 잠시 후에 이곳에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들을 위해 만나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어서 중앙당의 청년 율동팀과 함께합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여러분 언제든지 지킬게요. 국민의힘 김문수 진짜 진짜예요. 믿음 보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시는 함께 참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강북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드신 피켓이 지금 관계자가 연락이 오기를 25cm가 넘거나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반으로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도와주시는 것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이 로고가 안 나오게, 그리고 25cm가 넘지 않도록 피켓을 들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후보님 오시기 전에 이곳 도봉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영업을 쏟아부 분입니다. 이분 앞으로 정말 멋쟁이 중에 멋쟁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 전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도봉을의 서울공동선대위원장이신 김선동 서울공동선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3일이 본선거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국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아는데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든든합니다. 여러분, 잠시 있으면 김문수 후보께서 여기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이 어떻게 여기를 오시냐면 유세가 용인에서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1시간 반을 달려서 이곳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 오시면 저희가 2배로 4배로 열렬히 환영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 안 해도 안다, 이게 벌써 나오시. 말씀을 안 해도 미남 파파입니다. 제가 근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김문수 후보가 출세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의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청춘을 우리 국민과 함께 가장 애쓰는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시작을 한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도덕성이 있는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하십니다. 정치권에 입문해서 국회의원 3번, 그리고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최근에 노동부 장관까지 하셨죠? 이런 분이 전 재산이 딸랑 봉천동의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입니다. 이런 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정치인 하면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김문수야말로 정말 깨끗한, 우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을 한 거 보니까 일을 어떻게 했느냐, 자칫하면 중국이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삼성전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다 경기도에 유치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경기도가 세수가 확보되고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는 그 밑바탕을 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소리 없이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여러 군데 신도시 개발을 했습니다. 광교, 판교, 고덕, 다산 신도시,
그렇게 많은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경기도를 살찌워 놓고 있는데 그거 하시면서 대장동처럼 비리 단 한 건도 없었던 분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지요?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군지 아시죠? 민주당 후보. 그분과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똑같이 일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만 봐도 대통령을 맡기면 김문수가 잘할 것인지 이재명이 잘할 것인지 바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짧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이제 우리가 선거가 9일 남았는데 우리 9일이 지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어날 일 딱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 영어로 호러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호러가 3대 호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호러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호러입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의 헌법재판소까지 송두리째 이재명 손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히틀러보다 더 심한 총통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러 맛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호러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도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서 위헌정당으로 해설을 할 겁니다.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 견제 세력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 정치권 호러, 정치보복의 호러가 두 번째 호러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왔습니까? 한미 공조를 통해서 여기 미국 분이시네요. 손주기 흔들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경제는 미국과 한미 공조로 해결을 하고 우리는 경제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번영을 구가하게 된 이런 것이 우리 미국과 한국의 동맹입니다. 세계가 불하는 이 동맹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하는 순간에 우리 경제는 어떤 나락으로 빠져들 것인지 바로 여러분 D-9일 뒤면 나타날 수 있는 3대 호러입니다. 대한민국 호러, 정치보복 호러, 그리고 국민경제 파탄의 호러. 이거 여러분 맛보시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 알면 알수록, 모를 땐 몰라도 알면 알수록 안 뽑을 수 없는 후보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도봉구민, 당북구민, 노원구민 다 아시죠? 그런데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박수치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김문수가 돼서 김문수를 꼭 대통령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도봉구, 지금까지 우리 당이 늘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퐁당퐁당하면서 떨어지는 지역구가 우리 도봉구입니다. 근데 우리 도봉구 이번만은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몰아서 대한민국을 꼭 지켜내고 도봉발전, 노원발전, 강북발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닙니다. 김문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리가 지켜야 할 후보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는 반드시 당선됩니다. 네, 올라오셨으니까 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곳 도봉갑에
안녕하십니까. 도봉갑의 현역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재석 서울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자, 안녕들 하셨어요? 다 건강하시죠?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재석입니다. 아이고, 여기 방학사거리에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세상에 처음 봤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드릴 겁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곧 오실 건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 30일 날 애를 낳았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돌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집에서 등짝 맞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이게 신문 보다 보면 요새 막 욕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가 신문 보다가 욕을 하면 저희 와이프가 등짝을 때려요. 애 듣는다고. 그리고 요새는 제가 경제 생활권이 다 우리 집사람한테 있으니까 돈을 함부로 못 쓰거든요. 집에서 쓰는 카드도 제가 함부로 못 씁니다. 애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도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혹여라도 술을 먹게 되면 집에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1살짜리 애를 둔 아빠, 가장 역시도 이 정도의 도덕성은 지켜줘야 됩니다. 최소한 집을 지키는 가장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제1당의 후보,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로 만든 법인카드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었다 그래요. 그렇죠? 뭐 사칭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욕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욕 듣지도 못했어요. 귀 썩을까봐. 그래서 아니 하다못해 집에서 애 볼까봐 조심해야 되는 아빠 역시도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쌍욕하고 법인카드 쓰고 사칭하고 뭐 많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여러분 아시라는 거.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지도자로서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번에 정말 투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당원분들 많으시고 또 우리 지지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제가 죄송하고 솔직한 말씀도 하나 드려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계엄 탄핵 이 국면을 겪으면서 사실 이런 조기 선거를 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 떳떳하게 국민의힘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시대는 우리가 간절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 가까이서 본 이재명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법을 바꿔서 본인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판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탄핵해서 본인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고 행정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면서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제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김문수라는 사람 잘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김문수라는 정치인, 김문수라는 선배의 업적을 뒤로 돌려보니까, 여러분 파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파도 뭐?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겁니다. 파도 계단만 나오는 어느 도지사와는 다른 파도 미담만 나오는 도지사가 바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감히 그전까지 함부로 솔직하게 국민의힘 지지율 말하기 어려웠지만 김문수의 행보 하나하나 보니까 이제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 무도한 민주당 이재명보다는 우리가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 지켜온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조금 들어오기 전에 여론조사 보고 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정말 가까이 붙었다 그래요. 정말 가까이 붙었다 그래요. 제가 이곳 도봉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저 당선됐거든요. 지난 총선 때. 지난 총선에 당선됐는데 깜깜이 여론조사 전에 상대편 후보보다 12% 지는 걸로 나오고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만 이 자리에서 지지해 주시고 김문수를 찍어 주신다 그러면 이 도봉으로부터 강북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정권 재창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왔는데 마이크 못 잡을까봐 제가 빼왔습니다. 잘했죠? 바로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김원국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오랜만이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을. 제 고향이 어릴 적 도봉구, 성북구, 지금은 강북구가 됐습니다. 먼동이.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파 연예인들 몇 사람 안 하는데 전국에 돌면서 김문수 후보한테 강력한 힘의 에너지를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김문수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서민적인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다. 6월 3일 기호 2번 100배 1000배 만배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만듭시다. 김문수 감사합니다.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도착 15분 전입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봉농 강북 애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최진용입니다. 김문수 화이팅! 대통령 누구? 김문수! 자, 여러분 8일 남았어요. 8일. 우리가 출발은 좀 늦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쫓아갔어요. 내일 TV 토론 이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투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강북, 노원, 도봉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번에도 다시 이번에도 2번이 이긴다. 이기자. 김문수 만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셀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명자 노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북구에 40년 살고 지금도 또 제 삶의 터전인 이곳입니다. 네, 수요국민학교 나왔고 저기 노원구에 있는 해성여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동네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 강북구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그 많은 업적들, 성과들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네,
그런 곳처럼 더디게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발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정말 눈부신 성장 발전을 한 그런 타 지역처럼 우리 강북구도 아파트 값도 팍팍 오르고 최고의 강북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우리 강북구를 살려줄 후보 누구? 네, 우리 강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누구? 네,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니까 여기 여성 유권자들도 많은데 연예인 유세단 중에서 제가 홍일점입니다. 여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란영 여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떠나서 많은 국민이 존경하고 나라의 어머님 같은 분이라고 하시는 유경수 여사님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설란영 여사님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사실 설란영 여사님에 대해서 저는 잘 자, 후보 도착 10분 전입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노동자 출신, 노조위원장 출신의 퍼스트 레이디, 호남 출신의 영부인 여러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우리 중앙 공동선대위원장이십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누구? 그렇죠. 김문수 깨끗하죠? 청렴하죠? 유능하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책임자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최고의 대통령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6월 3일 다 투표해서 김문수 대통령 만세 부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말 당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입니다. 오선 의원이십니다. 중앙공동선대위원장이신 제 다음에 네, 노원을의 박한석 우리 당협위원장님, 서울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원을에서 왔습니다. 박한석입니다.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이라는 의미 아세요? 1번은 안 돼요. 노원. 예. 2번에는 2번입니다. 2번은 누구? 자유대한민국 지킬 사람 누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북갑의 김원필 서울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갑 김원필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나면은 제일 먼저 뭘 가리키나요?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아이들조차 그렇게 가리키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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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북을의 박진웅 서울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강북을 위원장 박진웅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오셨습니까? 존경하는 노원구민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강북구민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지난 2주간 우리는 맹추격을 벌였습니다. 분위기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주말에는 판이 뒤집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감과 기세입니다. 전국을 뒤덮을 그 기세와 자신감, 이 자리에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김문수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원갑의 현경명 서울 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노원갑의 현경명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그 사람은 폭군 정치를 할 것이고 공포 정치를 할 것이고 독재 정치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는 제법 압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그 부분에 인성과 역량을 잘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확인하셨듯이 김문수 후보의 인성을 놓고 요즘 뭐라 그럽니까? 파도 김문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앙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나기군 중앙 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김문수가 이깁니다. 이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서울이 뒤집어지고 전국 격차율이 4.6%로 좁혀진 거 보셨죠? 여러분,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자유냐 독재냐, 법치냐 무법이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 벌써 김문수 후보죠? 아니, 경기도 청렴도도 1등으로 꼴찌에서 1등으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렴하면 영원히 산다,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이런 분이 대통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짜증난다고. 대통령 하려면 김문수 후보 정도 돼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경기도지사 하고 나서 우리 후보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GTX 했죠, 삼성반도체 했죠, 평택에 데리고 왔죠, SK하이닉스,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자기가 제일 잘한 거라고 뭐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 습격, 계곡 정리, 이런 걸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새 하는 말이 나라빚 늘려도 된다, 우리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 그 중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빚내면 결국 빚더미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죠. 여러분, 지난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10만원씩 나눠줬는데요, 경제 좋아진 증거는 없고 빚만 1조 5천억 원 져갖고 작년부터 경기도가 3천억 원씩 5년간 갚는답니다. 야, 경기도에게 빚더미 안기다니 대한민국에 빚더미 안기는 거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유능하고 무능하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청렴하고 아니고도 잘 아십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방탄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의회 독재에 이어서 방탄을 위해서 이제 사법부까지 파괴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이 내놓은 그 법관 관련된 조직법에 대해서 지금 발 빼고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 있죠? 법사위 간사입니다. 개인 의견일까요? 여러분,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 싫으시죠? 유권무죄, 무권유죄, 민주당의 하명 대법원 만드는 것, 이거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막아주실 거죠? 심판해 주실 거죠? 이재명의 방탄 독재 심판합시다! 오늘은 기라성 같은 우리 의원과 위원장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김일호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뇨한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남 출신이십니다. 우리 장군님 강선영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또 젊고 활기있게라는 조정은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북의 이상규 위원장 오셨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국민의힘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옛날 제 지역구 잘 아시죠? 예, 지금 노원 을로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초선 재선하던 정말 그리운 제 지역구입니다. 1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안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 그대로 전달드렸습니다.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명이 다 했습니다. TV 토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정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차분하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후보 누구였습니까? 김문수 후보죠?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로 정말로 억지 부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만 하는 후보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후보죠? 자, 가짜 총각, 가짜 검사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명이 끝난 후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옛날 임진왜란 때 명랑대전 아시죠? 그때 이수진 장군처럼 지금 대장선을 타고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가진 재산들 2배 이상 늘려줄 성장정책 고민하는 후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재산 불릴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에 돈이 있든 없든 없으면 빌려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후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남미 선진국 중에서 급속도로 후진국으로 추락한 그 나라와 똑같은 전철 밟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빚 누가 갚습니까? 우리 2030 우리 미래 세대가 갚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제대로 잘 살게 만들려면
정말 김문수 후보 같은 정말 훌륭한 후보, 파도 미담만 나오는 파파미 후보, 김문수 후보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귀중한 한 표 꼭 투표하시어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잠시 후에 김문수 후보가 도착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곧이어서 이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가 도착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온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청년 김준세 청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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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2살 대학생 김준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보님 오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고 강력하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원에서 광운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노원분들도 많이 와주셨죠? 여러분, 우리 노원, 도봉, 강북 이제는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굴 뽑아야겠습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노원, 도봉, 강북을 서울의 르네상스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보님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택에 삼성 유치하시고 인천에 하이닉스 유치하시고 GTX를 만들어서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뭐 했습니까? 돈만 엄청 더 주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 자,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자,
김문수 대통령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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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후보님 오시면 이거보다 10배, 20배 더 크게 목소리 내주셔서 이제 노원 후보 한국이 바뀌는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제는 김문수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이곳에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문수는 승리합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귀중한 한 표 꼭 투표하시오.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로고스에 맞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 선택하면, 제가 김문수 선택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김문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도봉구에서 기다렸던 김문수 후보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 잡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 한번 잡고 가시고 있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입니다. 사랑스러운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김문수를 연호합니다. 김문수! 만들겠습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정정당당 김문수가 해내겠습니다.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노원, 도봉, 강북구 여러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당협위원장님 계시죠? 우선 김재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꼭 좀 오세요. 김재섭 국회의원 아시죠? 여러분의 동네 토박이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김재섭 우리 의원님 오셨고 계셔. 그 다음 우리 여기 오셔. 그 다음 우리 김선동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한번 떨어졌는데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우리 선대위원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갑의 김원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진웅 강북을의 박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노원갑의 현경병 의원님. 예, 현경병 위원장. 예, 현경병 위원장 왔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노원을에는 박한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우선에 그동안 탄핵이다 또 계엄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죠. 어려움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담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 우리 북한산 도봉산처럼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잘 깨끗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이노한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 다들 오셨는데 예. 큰 절을 올릴 테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제가 살아보면 교통이 제일 불편하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창 운동권에 있을 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 방학동, 창동 이쪽에 쭉 살았는데 그때는 교통이 좀 나았는데 요즘에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 아는 집안 친척들도 전부 이쪽에 많이 살아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이기 때문에 여러분 GTX 아시죠? GTX 우리 의정부 또 양주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우리 이쪽에 노원구를 거쳐가지고 또 창동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창동 또 우리 저희 광운대를 역을 통해서 청량리 가는 GTX는 여기서 가면은 청량리까지 그저 한 5분 10분만 다 도착해버리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 타보신 분도 계십니까? 지금 저 동탄에서부터 수서 또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게 22분 만에 도착하는데 GTX를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예. GTX는 이렇게 교통이 꽉 막히는 데는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시속 180km로 지하 150m로 지하 50m 내려가서 뚫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교통수단이 GTX입니다. 바로 이 노원구에 GTX가 노원구, 도봉구, 우리 강북구 GTX가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각 구별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확실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제가 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한 경기도지사 8년 한 거 아시죠? 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거의 절반으로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지금은 바로 우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쭉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이 인허가 절차가 2배가 걸립니다. 이유는 노원, 도봉, 강북, 구청에서 했으면 끝내고 바로 해주면 되는데 서울시에 가서 처음부터 또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행정 단축이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데 이 행정 자체를 구청에서 다 한 거를 또 시청에 가서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은 중앙이 규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에 서울시로 내려주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구청으로 내려줘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아시죠?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몰라요 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은 것이 그린벨트 규제다 그러면 그린벨트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전부 북토부에서 하는데요. 북토부는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거 아시죠? 세종시에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몰라요. 그렇겠죠? 서울시청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청은 저 중구에 있죠 주로. 거기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집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누가 알겠습니까? 노원구청, 도봉구청, 강북구청이 잘 알겠죠? 거기서 제대로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위에 사람 못 믿겠다. 근데 만약 거기에 부정부패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넣어야 되겠죠? 또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건 다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하고 해서 고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했던 거를 구청에서 했던 걸 또 시청 가서 또 하고 그걸 또 국토부 가서 또 하고 이런다고 세월 다 가는 겁니다. 맞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일을 해보신 분은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너무 그 밑에 공무원을 못 믿고 자기들이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이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다 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골탕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더 빠르고 더 그 지역에 맞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땅이 좁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신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의정부에도 지금 신도시 계속하고 또 지금 양주에 가도 신도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신도시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는 데서 더 쾌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경기도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상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고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산이 좋습니다. 지금 북한산, 도봉산, 저는 산에 등산을 자주 오는데요.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지금 여기 노원, 도봉, 강북구는 교육이 또 좋기 때문에 많이 와 계시죠?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좋다 해서 많이 오셨죠? 근데 지금 공부 제일 문제가 뭐냐? 저는 과외라고 생각해요. 과외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봄학교 들으셨습니까?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아이들 엄마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이 만약 6시 7시에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 늦게 와서 밤 10시 11시에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녁 늦게까지도 아이를 봐주고, 또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원 다닐 필요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럼 힘들어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많아요. 요즘 교육대학, 사범대학 나온 분들이 아주 많죠. 임용고시 되고도 취업 못하는 분 많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부 학교에서 채용해 가지고 과외도 가르치고 또 돌봄도 해주고, 학교 수업만 하고 오후에 바로 점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또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 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대로 다, 또 늘봄, 이걸 늘봄이라고 합니다. 방과 후에 돌봄, 늘봄, 그리고 아침에도 보고 봐드리고 저녁에도 봐드리는 늘봄 아시죠? 이거 지금 돈이 없어 많이 못한다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과외 없이도 아이들 안전하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한 번 더 뒤로 돌아오시고 부모님 한 번 더 이렇게 반대쪽으로. 네네. 네,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한동훈. 네,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가 오셨으니까 한동훈 후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법을 얘기했다가 오늘 철회했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정책 뭡니까? 노주성입니다. 노쇼, 주도, 성장입니다. 호텔에다가 노쇼로 사기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사기치는 것이 어떻게 경제 정책일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같이 현실에서 사는 생활인들을 무시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커피집, 카페 사장님들을 폭리 취하는 무례배로 모함합니다. 이재명 말대로면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차리고 워렌 버핏도 커피집 차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재용 말대로라면 AI 필요 없고 다 커피집 차리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 국회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네,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셨죠. 지금 이 사람은 연설을 하는데 그냥 겁이 나서 연설을 못해요.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연설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데, 속에 말이죠, 이 방탄조끼리 있는데 저는 어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리 없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안 입고 김문수! 저는 빨간 샤스 사나이입니다. 그냥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가지고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해요.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 그래서 검수완박 아십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게 검수완박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가 한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 도둑놈들이 판사도, 자기 재판하는 판사도 다 없애버리고 탄핵하고 자기 수사하는 검사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숨어 다니면서 여기 민청학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근처 우리
도봉구에 노원구 이쪽에 와가지고 숨어 있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제가 2번 가서 감옥을 2년 반을 살았는데 감옥에 앉아있으니까 속이 편안해요. 감옥에서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어요. 감옥에서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어요. 감옥에 앉아있으면은 제 아내가 돈가장으로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가에서 밥 다 먹여줘요.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가면은 모든 게 편안하고 방탄유리도 방탄조끼도 필요 없는 그곳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갖고 있는 재판 5개를 전부 스톱하겠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자기는 완전히 그냥 지금 무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무법천지 안 되겠지요?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사법부는 독립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삼권분립 맞지요?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맞지요? 그런데 이 죄 많이 지은 국회의원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완전히 검수완박, 재판하는 판사 대법관은 전부 특검 탄핵 정문에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독재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독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못 막아요. 김문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표 몇 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표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이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되겠지요?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우리 아이들 과외 많이 안 하고도 학교 성적도 좋도록 할 수 있는 늘범학교나 이런 교육개혁도 해야 되겠지요? 김문수가 교육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교통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깨끗한 한 표 한 표죠. 그래서 김문수는 GTX를 비롯해서 철도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저는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편안하고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통이 빠르고 편리하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사 잘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잘 돌아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는 아무리 대장동보다 수십 배 되는 개발을 하고 GTX를 만들고 도로 닦고 국가산업단지 평택의 삼성전자단지를 세계 최대 120만 명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제가 오늘 거기서 오는 중입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구속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지요? 제 주변 사람이 재판받는다 소리 들어본 적 없지요? 제 주변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의문사 갑자기 죽어버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공무원들은 깨끗해야 국민이 행복한 거 맞지요? 공무원이 부패하면은 국민이 불행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겠지요?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거짓말 시키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라도 한 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표가 있죠? 아무리 부자 표나 또 여러분이 돈이 없는 사람 표나 다 한 표. 얼마나,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민주주의죠? 여러분, 민주주의 위대함을 느끼고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위대한 6월살이지요. 여러분의 깨끗하고 위대한 한 표 한 표로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면 된다 아시죠? 할 수 있다 아십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자 이기자 했습니다. 제가 외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죠? 준비되었습니까?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해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승리를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서 나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지 아세요? 손학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앞서서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으로 누가 더 대통령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인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요, 3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를 막 마치고 나온 이재명 후보가 보낸 공보가 있습니다. 선거 공보, 집에 전부 다. 거기 한가운데 보면은 왼쪽에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엔 이재명은 한다. 했다는 게 실적이에요. 한다는 건 공약입니다. 공약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제껴놓고, 했다는 걸 한번 보세요. 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공 배달 앱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자, 경기도지사를 4년을 한 사람이 했다는 실적이 신천지 쳐들어갔다, 계곡 정비했다, 공공 배달 앱 만들었다, 청년 기본소득 했다. 경기도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특히 첨단산업, 첨단기술산업의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경기도고, 경기도지사는 그 선봉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적 중에 첨단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김문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거기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0조입니다. 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있을 때 기획하고 시공,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기공식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뒤에 김문수 지사가 8년 동안 하면서 그걸 왕창 일으켜서 지금의 판교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의 메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김문수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녀왔습니다만 반도체는 현대 최고 디지털 산업의 쌀입니다. 그거 김문수 후보가 바로 도지사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반도체 제1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여러분 수원에 가면은 광교 신도시라고 있죠? 알죠? 거기 꽤 잘 돼 있죠? 다들 뭐 그 최고의 주택단지인데 그걸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 뒤에 그냥 덮어버리면 끝인데 김문수가 8년 동안 광교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지금 그 엄청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김문수입니다.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GTX 아시죠? 여기 뭐 교통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GTX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은 저 미쳤나. 아니 경기도에서 무슨 경기도 북남 서동 이걸 뚫는 지하 50m 뭘 만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 GTX 1호선이 준공이 되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사실 지금 편히 쉬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 도봉산도 많이 옵니다. 도봉산에서 저 보신 일 있죠? 누구? 도봉산에 산에나 다니고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니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어려운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아주 대선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김문수 지선을 하기 직전에 보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재명 한이 돼버렸어요. 정말 고민했습니다. 내가 또 나서서 무슨 뭐 여러분 앞에서 유세를 하고 방송에 나가고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별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나서서 경기도지사를 했던 사람으로 이재명은 안 되겠다. 김문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문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입니다. 안보. 국방 안보. 도지사의 업무는 국방과 안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도지사 나올 때 사실 제가 건의를 했어요. 나올래 안 나올래 그랬더니 아이 뭐 그
형님 오시는 거 보니까 도지사 잘하는 것하고 정치하고 또 다르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불렀어요. 어떻게 할래?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야 문수야, 네가 앞으로 대통령 꿈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을 하려면은 만약에 네가 경기도지사가 되기만 하면 더 이상 축복이 없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도지사에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국방안보도 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70% 80%가 경기도에 다 있다. 그러면서 제가 미 2사단이 경기도에 있고 미 7 전략 공군이 경기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8군 사령부도 평택으로 내려간다. 네가 경기도를 해라, 지사를 해라. 그런 제 권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를 맡으면서 국방안보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고 한심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경기도 간부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오산에 있는 7공군, 평택에 있는 미 2사단, 8군 사령부 아무데도 안 가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경기도지사 그 안에 우리나라 한미동맹, 한미연합의 최일선에 있는 2사단, 7공군, 8군 사령부, 미군 기지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고 한 번도 격려하지도 않았다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아까 김문수 후보께서 이 나라가 자칫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독재가 된다, 사법부가 대통령과 그 밑에서 복속이 된다, 도무지 대법관을 말이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요. 나 그거 난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 취소시키고 야단 줬어요. 이런 엉뚱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야,